백선희. 그녀와의 통화는 그 후에도 수차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이 마약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신과 약을 마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치앙마이 주변 사람들은 마약이라고 하고 경찰에서도 마약이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정신과 약이에요. 제가 잘 알죠. 치앙마이 몇몇 한국 사람들과 매일 같이 술 마시고 새벽까지 집에서도 마시고 제가 조금 화를 내면 저를 때리고 유흥과 폭행은 잦았지만 마약을 하지는 않았어요.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 그러나 이후 임태성은 이해하기 힘든 태도를 취합니다. 엄마 몸에 칼이 꽂혀져 있고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사실을 말하고 엄마가 어떻게 된 건지 봐달라고 했는데 다시 밖으로 나간 남편이 오지도 않고 앰뷸런스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전화기와 여권을 뺏어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찾아 경비실로 갑니다. 경비실에서 그녀를 본 남편은 전현이 내 엄마를 죽였다. 나쁜 년이다. 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순간 백순이는 이놈이 나를 감옥에 넣고 혼자 잘 살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소리쳤어요. 네가 나에게 죽이라고 시켰잖아. 네가 죽이래서 죽인 거다. 라고 소리쳤죠. 그 말이 녹음이 되고 증거자료가 되어 남편이 체포된 거예요. 그녀의 남편 임태성이 구조 요청을 신속하게 하였다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해될 수 없는 의문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왜 구조 요청을 우선 하지 않았을까요? 사건 발생 후 모친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면 이 사건은 단순 상해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도 남자는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체한 흔적이 보입니다. 모친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도 방치하고 유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여자와 둘이 있을 때 남자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풀려나게 해줄 테다. 엄마는 죽어도 상관없다 라며 여자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을 오가는 늙은 모친, 치매에 걸려있는 노모에게 사건 당일 남자는 많은 술을 먹게 하였습니다. 이 또한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죠. 사건 현장에서 노트가 발견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진 노트. 6월 21일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기쁘다, 즐겁다, 악마는 같다. 남편은 모른다. 나는 너를 죽이는데 조금도 후회가 없다. 2018년 6월 19일 오늘의 운세를 빌어. 이런 식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선희 그녀의 말에 따르자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남자가 여자에게 적으라고 강제로 시킨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00% 확신하긴 어렵지만 내용상 여자들이 보통 사용하지를 않는 단어들이 나오는 점으로 미뤄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굳이 남편은 모른다는 내용을 적어야 했던 것도 남자가 빠져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일 가능성도 보이는 문장입니다. 사건 직후 1층 화장실과 벽에서 오래된 혈흔이 발견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정기적으로 폭행하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길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있었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조차도 남자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며칠 전에도 여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사건 당일 태국 경찰이 여자의 몸에서 그 흔적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가 먹고 있던 정신병 약을 같이 먹도록 강제하기도 합니다. 사랑한다면 같이 먹어야 한다면서 치매에 걸린 노모에 정신병 약을 먹어야 했던 여자,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점. 살인교사, 살인에 대한 교사는 간단하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살인의 의사가 없는 실행자에게 살해 의사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그날의 비극이 의도하지 않고 일어난 사고였다면 행위자인 여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면 남자에 대한 살해 교사죄는 성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 여자는 남자가 엄마에 대한 살해를 교사한 적이 없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여자 둘이 집으로 돌아가고 남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경비실에 남습니다. 노모와 처음에 말다툼하던 여자는 남자에게로 가서 불평을 합니다.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 남자는 말하죠.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냥 살해에 대한 교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말이죠. 살인 교사는 법률적으로 이중의 고의를 필요로 합니다. 교사분 자신이 교사를 하겠다는 고의, 그리고 정범, 실행자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겠다는 고의. 그 말을 듣고 여자에게 엄마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생기게 될까요? 하지만 만약 남자가 어떤 의도를 깔고 비정상적인 두 여자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였다면 태국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포기도 하지 않고 항소에 대한 연기도 하지 않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열었습니다. 중범죄에 대한 재검토를 변호인도 없이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하였다는 말입니다. 몸서리칠 정도의 지속적인 폭행, 그걸 증명하는 여러 병원 진단서들, 집안에 뿌려져 남아있는 수많은 혈흔들, 정신병 약을 억지로 먹인 점, 여자의 여권과 전화기를 압수하고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여자는 강요와 강압,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결론을 태국 항소심 재판부가 내립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여자를 석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따져본다면 태국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이 법리적으로 부합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태국 법률 제68조에서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제69조에서는 과잉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방어 행위가 흥분, 경악 또는 공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주 낮은 형으로 선고할 수도 있고 또 행위자를 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날의 비극이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다면 여자는 태국형법 제69조의 적용을 받아 아주 낮은 형 혹은 석방도 가능하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남편이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여자가 증언하게 되면 남자는 무죄 혹은 존속유기죄 정도의 처벌 가능성만 남게 됩니다. 남자가 교사범으로 결정적으로 체포되는 것은 백선희 그녀가 경비실에서 말하는 내용이 결정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네가 죽이라고 시켰잖아. 네가 죽이래서 죽인 거다. 라는. 만일 남자가 두 여자의 비정상을 이용하였고 그 두 사람을 조종하여 모친을 죽인 것이라면 마지막에 좀 더 현명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녀를 자극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여자는 온율에도 서리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습니다. 쉽게 조종당한다고 여겨지던 여자, 그 여자는 마지막 순간에 그 남자에게 호된 된소리를 내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맞지? 구독, 알람 눌러주면 내 삶아 안 움직이란다.